일단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 모기 40년간 모기를 연구하며 외길 인생을 걸은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 전공이 모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모기 박사라고. 아니 제가 지금 실례가 될까봐 들어오시는데 모기를 진짜 좀 닮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입도 좀 나오고. 이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봐오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실례가 됐다면 실례. 아닙니다. 모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게 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건지. 그 모기가 분야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모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뭐를 먹고 뭐를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이런 모기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제 쪽 그쪽 분야를 제가 하고 있고요. 사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모기에 대해서 알아야 모기를 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빨간 집 모기인가요? 네네. 그거랑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독한 모기 있잖아요. 산모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라고 일명 아디다스 모기. 그런 거 말고도 52종이나 있어요? 56종인데요. 56종이요? 네. 근데 그중에 10여 종 정도만 우리 주위에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그 산모기는 한 번 물리면 진짜 또. 근데 그거 가려움도 오래 가고 그거 가라앉는 것도 꽤 오래 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자주 물리는 게 이제 빨간집 모기거든요. 집안에 들어오면 거의 빨간집 모기입니다. 네. 근데 그 빨간집 모기는 워낙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반응이 좀 덜 나타납니다. 면역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모기가 물었을 때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부풀어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기에게는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좀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외에 다른 모기는 그 독이 조금 약간 더 오래 가고 오래 붙고 하는 거예요. 모기는 사람 피를 먹고 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사람 피를 먹고 사는데 근데 수컷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모기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식물의 즙 그리고 원래 개들이 주로 먹는 건 식물의 즙이에요. 네, 당즙. 이제 자기 식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있죠. 그거를 이제 줄기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먹고요. 네. 또 꽃에 앉아서 꿀을 또 빨아먹고. 그럼 그거나 빨아먹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암컷이 그 특성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단백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알을 만들어내려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그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얻어내는. 맨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자꾸 와요. 네. 저를 이렇게 걷는 느낌 아세요, 그거? 그것까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자고 있으면은 간지럽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얼굴에 보이죠? 그 이제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얘들이 이제 20m까지도 그 몸에 채취를 맡거든요.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 더듬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호흡을 하면 여기 습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발냄새. 발냄새. 그래서 이제 치즈 중에서도 발냄새와 비슷한 치즈가 있으면 치즈를 두면 치즈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야, 발냄새를 좋아하는. 그래서 뭐 좀 땀 냄새 같은 것도 좋아한다. 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이유군요.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자면은 10중 바고 다 샤워 안 한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애들하고 자면 어린 애들하고. 맞아. 아이들을 많이 물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대사 활동이 활발하죠. 성장하느라고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냅니다. 야, 신기하네. 아니 이게 모기가 피를 빨 때 힘을 주면 침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그거는 이제 속설이고요. 그거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그건 하고 또 힘 딱 주면. 힘 딱 주면은 모기가 못 빠져나간다. 모기의 주둥이 그 길이가요 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뚫고 모세혈관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모세혈관 못 찾으면 도로 뺍니다. 뺐다가 또 찔러요. 어머나. 찾을 때까지 이제 찔러가지고 찾으면 거기서 흡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부에 팔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렸을 때 보면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오르죠. 골로는 이제 그 제대로 찾은 거고요. 주위에 빨간 점 같은 게 있는 거는 넣었다가 도로 뺀 자국이에요.
야, 이건 또 몰랐. 저는 무조건 살에 붙어갖고 그냥 빨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그런데다가 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겉으로 보이는데 네. 보이는 거는 그 껍데기고요. 네. 그 안에 6개 침돌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침돌기가 피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흡혈관, 이제 피를 빠는 흡혈관이고요. 네. 침을 뱉는 타액관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 한 쌍은 톱날이 양쪽에 달린 톱날 침이 있고요. 네. 또 한 쌍은 그냥 가는 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2mm가 다 들어갑니다. 깊이.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닿아요, 거기에. 피부에. 모기 얼굴이. 야, 신기하네. 이게 근데 그 모기는 왜 이렇게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건지. 이게 이제 그 날갯짓에서 나오는 아, 소리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들? 네, 그게 1초에 많게는 800번, 적게는 뭐 한 200~300번. 동해가 1초에 800번이요. 막 이제 그 번데기에서 우한 그 젊은 모기들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좀 처지죠. 아, 걔들도. 예, 예. 아, 그러면 모기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사육실에서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사는데 야외에서는 보통 한 3주 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뭐 또 올해는 못 사는구나 애들이. 오래 못 살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오르는 한참 더울 때, 요때는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 날개짓을 일주일에 800번 하니까 이게 체력 소모도 크고 오래 살 수가 없겠네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모기는 그 한자로 쓰면은 모기 문인데 벌레 충자에다가 글 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왜 한자를 이렇게 썼는가. 근데 모기의 습성을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양반 같아요. 모기가 점잖다는 예.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 육식성 같으면은 구멍 있으면 팍 들어오고 예, 예. 그렇게 덤빌 때도 숨었다가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기는 양반이니까 안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벽에 딱 앉아서 이제 점잔을 떨죠. 이렇게 앉아서. 약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이게 어쩌다 손바닥에 딱 맞잖아요. 네. 맞으면 그날은 잘 안 옵니다. 진짜 싫구나 이래가지고 벽에 딱 앉아. 그럼 이제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이제 잠에 들어서 아무 짓을 안 하면 와서 피를 빨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그냥 다른 동물 같으면 자기 볼 일 다 봤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근데요?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이 있지. 그래 벽에 또 앉아요. 그게 계속 있더라고. 네. 모기 그거 안 잡잖아요. 계속 있어요. 네, 빨갛게 붉게 보이거든요. 네. 그 벽에 있어요. 그 잘못해서 벽을 딱 치면은 피가 박혀요. 근데 무거워서 빨리 도망 못 간다 걔네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고 나가요. 우리가 그 저기 이 나오신 김에 박사님 그거 휴대폰에도 그거 있던데 무슨 삑 소리 나가지고 그 맞아, 주파수 같은 거. 주파수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음파인데 그 음파는 뭐냐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미를 할 때 네. 이제 수컷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 3m 정도 높이에서 수백 마리가 또 정지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날개 소리가 나죠. 그걸 밑에서 암컷이 딱 듣고 자기 종이라고 판단되면 올라가서 이제 수컷을 골라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암컷은 한번 교미를 하고 나면 평소에 죽을 때까지 그 정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걸 그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한번 교미한 놈들은 수컷을 피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덤비죠. 그러니까 수컷의 소리를 내면은 암컷이 좀 피할 것이다. 이래서 암컷이 무니까.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 자꾸 여기 또 쳐지는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파로 해서 뭔가 모기를 퇴치한다? 이거는 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죠. 야, 이거 그러니까 없구나.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해봐야 30% 정도밖에 깊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 10번 물릴 때 나는 7번 물린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시는 정보가 아닐까 하는데 모기 기피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몸에다 뿌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된 거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야외 나가실 때 특히 낮에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흰줄수 모기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된 부위를 그걸 뿌리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자, 오고.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예.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게 검정 계열, 네.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배색이 어두운데 가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색, 노란색은 환하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 걔들 그걸 압니다. 자기 위험한 걸. 그래서 그쪽으로 안 와요. 야, 걔네들도 그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희한하네.
아 왜냐면 걔네들이 몇 마리야. 다들 공유가 되지 지들끼리. 대화합니까? 그거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럼 알려주지. 네. 서로 네. 알려줘. 저는 이게 희한한 게 모기도 모성애가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기도 생각 안 하는 걸 왜 자꾸. 모성애는 일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모기가 모기의 모성애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한번.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물맛을 봐요, 얘네들이. 모성애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유충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맛을 봐요. 그래서 수질도 보고 그 환경. 한 번은 그 이제 어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공동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딱 보자마자 여기는 모기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자라날 때. 자라나가지고 금방 못 날아가요. 주위에 풀숲도 있어야 되고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숲이 없거나 그 구조물 벽 이런 데가 없으면 알을 안 낳아요. 물 있다고 아무데나 낳지는 않는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가 이거 궁금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짝퉁거리입니다. 왜요? 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아니 O형을 뭐 좋아한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O형이 많더래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냐 하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게 너무 편협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건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 지상렬 씨가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혈액형 분들이 팔을 다 집어넣어서 맞아요. O형, B형, AB 형 뭐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물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 조셉. 아니 얘기 꺼냈으면 마무리를 줘줘야지. 그걸 어떻게 되냐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O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성향상으로 그렇다면 예. 자 요것도 있죠.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몸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냄새를 많이 풍기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셉이 모기에 많이 물리나 봐. 아 그런가요? 왜냐면 향수, 네. 술, 또 안 씻고. 저 안 씻는 거는 아니에요. 좀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는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냄새에 민감하구나. 그렇구나. 근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모기가 뭐 몇 층 이상은 못 올라온다. 그런 틀입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도 올라가요. 올라갔다 앉았다 또 올라갔다 앉았다. 이제 올라가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들고. 뭐 한 번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양반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야 이거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게 저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하수. 배수관이 연결돼 있죠. 베란다에. 배수관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골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충망에 그 샤시 문짝이 딱 맞질 않으면 그 사이로. 그게 벌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그 강풍 때문에 태풍 맞아요. 불고 그러면 이게 휘어져요. 틈이 생기는 예, 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욕탕에 그 환풍기 있죠? 네. 팬 돌아가는 거. 거기도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그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그 음식물 걸림망 네, 있죠? 네. 걸림망을 거기 딱 끼우면 딱 들어가요. 그거를 막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씌우면 목이 안 들어와요. 요런 거 좀 걱정됐어요. 모기에 물리고 있는 도중에 이 잡으면 다른 사람 피와 섞일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모기를 통해서 이게 혹시 옮을 수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네. 어디 질병에 걸리면은 그 해당되는 병원체가 좀 많아야 된다 숫자가. 그러니까 적을 거 가지고 우리 면역체가 다 방어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 제로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끼리 어떤 감염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이제 되도록이면 긴 바지를 좀 입으시면 왜냐면 안 물릴 수 방법은 없는 거고. 삼복도 왜냐면 흰줄수 모기가 워낙 작거든요. 만일 반팔 바지를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출 피부에다 기피제. 기피제를 뿌려. 아까 얘기한 대로 기피제. 그리고 이제 옷도 흰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을 입으시고. 빨간색은 참고하셔야 될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요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모기가 굉장히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물릴 수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예를 들면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그러면 물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그 십자랑 침 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바르면 그 수분이잖아요. 그럼 물이 그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으면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죠. 당분간.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물파스가 제일 좋던데요? 물파스나 또는 모기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그런 것들을 그걸 안 바르면 가려움증이 오래 가더라고. 할 때 바로 발라야 돼. 맞아요. 엄청 긁잖아요. 간지러워서. 아니 일단 저기 말라리아나 이제 일본 뇌염 맞아요. 이게 이제 모기가 인간에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기 연구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인데요. 네, 맞아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50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질병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 그래서 연간 7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모기가 나르려면 적어도 9도 이상 돼야 되고요. 9도요? 또 흡혈을 하려면 13도 이상이 돼야 얘네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철에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년 전만 해도 뇌염모기가 4월 중순에 채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전에는 한 2주가 빨라진 겁니다. 2주가 빨라져서 4월 초순에 잡히고요. 금년에 와가지고요. 저기 3월 하순에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카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또 그 댕기열도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디다스 모기. 그 흰줄수 모기가 그걸 옮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쪽 동남아시아 여행 갔잖아요. 갔다가 오면은 한 2%,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걸려서 옵니다. 걸려서 오는데 그거를 옮기는 모기가 흰줄수 모기가 옮겨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거를 그 환자나 또 증상이 없는 불연성 환자들, 그러니까 보균자죠. 그 피를 빨면 얘네들이 갖고 있게 되죠. 이걸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면 또 걸리게 되는데 이게 겨울을 알로 벌동을 하거든요. 이 종류가. 그러니까는 성충도는 다 그 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다음 해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은 1월 달이 가장 추운 1월 달이 평균 10도 이상 되면 성충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의 또 그 변화들 이런 거 참 진짜 이거 뭐 진짜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미국에 이제 전역에 퍼져 있는 웨스트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옮기는 모기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거든요. 이 빨간집 모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빨간집 모기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그거 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교수님이 연구실에 모기 4만 마리를 키우고 계신다고. 유충성충 합치면 4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 전부 문 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방제를 하죠. 방제를 하고. 아이고 교수님이 그 4만 마리를. 내가 문 열리면 그냥. 그 이제 안에는 트랩도 많이 설치해놨어요. 혹시나 나오는 것도 있으면 이제 잡히도록 설치를 다 해놓고. 근데 모기 4만 마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그걸 매일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유충 먹이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밥도 계속 줘야 돼요? 굶어 죽어요, 얘네들.
매일 밥 안 주면요 매일 줘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야외에서 모기를 또 채집을 또 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18개 곤역별로 모기 조사를 합니다. 또 모기 트랩이 따로 있어요. 드라이스를 걸어놓고 근자외선을 좋아해요, 얘네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는군요. 네, 글로 들어가요. 외국에서 모기가 새로 들어온 게 있는지 또 계절별로 모기가 어느 종류 어느 정도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서 이제 뇌염주의보, 뇌염경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령이 나죠. 아, 그렇게 채집이 됐을 경우에 이제 주의보가. 시작이 됐다. 네네네. 아니 이게 뭐 아까도 조셉이 얘기했지만 이제 스펀지 같은 데서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가끔 모기가 들어있는 아크릴통에 막 팔을 집어넣고 막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긴 했는데 혹시 교수님도 그런 걸 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러면요. 아 진짜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피제 실험할 때 그거 많이 해요. 사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앉으면 그 기피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을 하죠, 옆에서. 아 근데 그 기피제를 그런 걸로 이제 실험을 예, 하시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우리 그 24시간 하늘을 우러러보는 공무원, 기상청의 꽃, 예보국 총괄 예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박정민 예보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이런 인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뭐 날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예. 아니, 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직장에 20년 근무하는 게 진짜, 진짜 이게 대단한 대단하십니다. 건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공군에서도 한 7, 8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예보관 경력만 지금 한 거의 30년. 예보관 경력만 30년. 와, 아니 그러니까 20년간 근무하셨으면 지금 몇 급이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은 9급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6급. 와. 9급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예보관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 되려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과목의 3과목에 기상 전문 과목이 2과목 정도 추가가 됩니다. 기상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되게 2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릴 뭡니까? 수가 있는데 기상 기사가 있고요. 네. 기상 예보 기술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구체적으로 예보관이 이제 날씨를 말 그대로 예보를 하시는 거죠?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기예보 하면 그냥 내일의 날씨,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경기, 마라톤 선수가 있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 네네네. 중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잖아요. 예보관도 그렇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아, 네 가지 예보관도 다 파트가 다르게 계세요. 예. 아. 달리기 선수들도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100m 선수들 근육들 설명이 너무 맞아, 네. 맞아요. 네.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그냥 네, 예, 말라 있죠. 어. 예보관님은 단기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지금 약간 단거리 선수 같은 느낌이. 예. 뭔가 좀 예. 단거리 선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50m밖에 뛰지 않는 초단기 선수입니다. 초단기 예보관입니다. 초단기면 얼마입니까? 초단기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6시간까지 벌어지는. 지금 이 시간부터 6시간? 네. 6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기상 현상을 예보를 하는데 이걸 10분 간격으로 10분마다 발표를 해요. 야, 어떻게 10분마다가 이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더와 위성 자료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성과 레이더를 보면서 모델에 의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보관의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기상이 벌어질 때는 시시각각 기상 정보와 속보를 이용해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같은 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번 장마도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뭐 최장 그 장마 기록이 세워졌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은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예.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야 목소리가 속에서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마다 다 훈련 방법도 다르고 예보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낸 예보예요. 실제로 저서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저희가 책임을 군인은 아니고 일단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난 살고. 예. 아 그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예. 어떨 것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정적으로 내일 날씨 맑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보거든요. 아무리 뭐 이게 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 기계가 좋아져도 자연 현상을 100% 이게 사실 그 예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솔직히 일기예보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체감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거. 네.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이 체감 정확도는 60%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예보 정확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요? 어이, 자, 어떻게 여기 무슨 그래 사실 왜냐면 술렁술렁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는 60%라고 한 게 집에서 나갈 때면 오늘은 꼭 우산을 챙겨 나가세요 근데 가면 라면서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나가서 네. 그냥 저희 한 번도 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시간 예보는 10분마다 발표된다고. 기상 현상의 실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까지 벌써 설득당해? 10분마다. 아니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기상청 그 당시 좀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침통했죠.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여기 이제 뉴퀴즈에 나간다니까 기상청 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인 받아오라고. 예, 사인 잠깐. 아니 근데 좀- 사인보다도 예. 예보관님이 가서 좀 네. 기상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힘든 점을 우리 또 많은 분들께 잘 얘기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그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저희 뭐 실제로도 예전에는 체육대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야 기상청 체육대회 현수막 가려라 막 이렇게 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바깥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와가지고 야 저기 기상청을 가려 가려 저 사진 못 찍게. 저거 사진 못 찍게 저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기상청에서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해야 일반 국민들께서 좋은 날 체육 행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좋은 날 하시라고 기상청에서는 그게 아무나 뭐 굉장히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 다 뭐, 예. 설득이 되게 쉽게 되는 스타일인데 예. 이번 거는 설득이 안 이게 됐어요. 설득이 안 되네. 예. 아니 좀 기상청 우산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 이게 그 보니까 아이고 날씨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솔직하네요. 진짜 알아요. 네. 이제 진짜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말이 공감이 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많은 분들의 좀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오보청, 구라청,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 진짜 많이 받.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바다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막 정말로 한 2시간, 3시간씩 욕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 정말 기상청으로 막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의 쓴소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 역사, 기상의 과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네. 예 욕들이 예 좀 발전하는데. 기상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네, 예, 실제로 하는 얘기시군요. 실제로 기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진적으로 기상이 발전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로 급격한 폭으로 그려서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기상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할 수 견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예보관님께서는? 일단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13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어우.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야간 근무 또 해요? 13시간짜리 근무를 들어가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저녁 7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그 밤을 새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퇴근하셔서 뭐 하십니까? 자야 하는데 일단 퇴근해서 차례를 지내고 잠깐 잤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주간 근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근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아유. 아유, 웃음이 활짝 웃지는 못하시네요. 네, 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역시 수당이 또 예. 약간 우리를 야간 근무 수당하고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또 힘. 그렇죠. 바로 수당. 굉장히 또 이 수당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저쪽에 아내분이 와 계신데 네네네. 예, 저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제가 힘낼 수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그 수당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예, 좋으시죠? 네. 우리 아버님이 또 이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예보관이시니까 어떤 뭐 학교 갈 때나 이럴 때 그 좀 예보에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주셔서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못 챙겨간 적이 왜 안 해? 아니 예보관님, 따님이 학교 가는데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지. 집에 들어가면 또 일기예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보를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오늘 진짜 저희가 요거 뭐 작은 특종입니다. 우리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가족분들도 비를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작지만 네네. 우리 유퀴즈에서 발견해낸 특종이에요.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예보했는데 틀려서 좀 당황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예보해놓고 제가 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를 안 맞습니다. 왜요? 제 가방에는 1년 365일 우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기예보는 따님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찬비양은 맞는데 나는 안 맞아요. 네. 2년 정도 일기예보를 언론 소통하는 인터뷰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요? 방송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는 혹시 제가 비 맞고 다니면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때부터 이제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직업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약간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가면은 이게 좀 대외적으로 약간 뭔지 왠지 모르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좀 이해가 가네. 원래 꿈이 좀 이게 예보관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원래 꿈은 어릴 때 꿈은 과학자로 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공군 예보관 그리고 대학원에서 대기과 그러니까 예보관을 했습니다. 공군 임관하셔가지고 예보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기상청으로 옮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국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공군에 있으면서 기상청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기상청 직원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상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그리고 2009년 1년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2차례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야, 어떠셨습니까? 남극에서의 근무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다큐멘터리 TV에 나와 있는 그런 풍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보관이었기 때문에 그 제 예보를 믿고 야외 활동, 연구 활동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랑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보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좀 극한의 어떤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추울 때는 얼마나 추워요, 남극은요? 뭐 기온이 한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블리자드라고 눈폭풍,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폭풍이 불면 40m의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40m의 바람이면 바람을 안고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못 가요, 앞으로. 예, 그때의 체감 기온은 영하 70도. 70도요? 예. 바깥에 나가서 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안 돼요. 그런 날씨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할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근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보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6시간 동안 열심히 예보를 합니다. 네. 오케이. 내 업무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소나기가 오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보관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보하듯이 좀 얘기를 하신다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다이나믹한 날씨였거든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정도까지 제 인생은 날씨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을 한번 좀 우리 조셉이. 네.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 있죠. 좀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말들이 좀 있죠. 어떤 얘기요? 무산일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들 예보관 중엔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낸 예보가 틀렸을 때 마음 아파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예보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죠. 비번일 때라도 집에서 또는 어플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 상황을 전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날씨 안 좋을 때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분석하고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안 좋을 때 뭐 그 한가로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예보를 생산하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근할 때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직접. 혜지야, 날씨 알려줘. 네, 반갑습니다. KBS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저는 지금 주말 뉴스광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시 MBC 뉴스 맡고 있는 오요한나입니다. 예, 오요한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오뉴스와 8시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남유진입니다. 요한나 씨는 그럼 곧 방송 시간 아닙니까?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 내신 거예요? 네, 인생 첫 휴가입니다. 여지껏 안 냈다가 이제 오늘 하루 휴가를 낼 수 있었죠. 휴가 내는 거 힘든 거 아시죠? 네, 저희는 날씨는 특히 좀 사실 KBS, MBC, SBS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다 기상캐스터신데 TV에 타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신 경우가 혹시 좀 많이 있었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걸 TVN이 해내네요. 즐거운 시간 TVN. 아직은 KBS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어려운 일을 아무튼 해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궁금해서 그런데 혜지 씨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같아요. ENFP. 왜 저를 찾아보셨죠? 예. 맞잖아요. 맞습니다. 알잖아요. 네. 혜지 씨 이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MBTI가 같다고 해서 오해는 하는 거 아닌데 우리 중에 좀 조셉은 좀 약간 설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다른 스타일. 그래요? 사실 세 분이 이렇게 또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각 방송사마다 어떤 그 예보 스타일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있죠. 네, 저희 KBS는 최소 8장이고요. 그 앞에 본인이 넣고 싶은 게 많다 하면 좀 더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사 중에 유일하게 바다 날씨를 또 예보를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견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유일하게 네, 바다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그래서 바다 날씨를 전해드린다는. SBS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3사 중에서 가장 날씨 방송 시간이 짧아요. 저희는 딱 1분 정도 시간이 그래요? 딱 1분 주어지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할 말을 최대한 축약해서 살짝 세련된 느낌으로 뒤에 이렇게 세련된 잠시만요. 잘 말했습니다. 할말 있어요. 요한나 씨 얘기하세요. 요한나 씨 얘기하세요. 저도요. 예, 요한나 씨. 저희는 약간 친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 걸듯이 약간 그리고 개성파예요 다. 개개인이 다 개성파여서 저희는 저희 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너튜브 채널이.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색깔도 많이 보여드리고. 이 각 방송사마다 어떤 또 시간도 또 이렇게 다 다른지 몰랐어요. 일기예보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럼 가장 일찍 하시는 분이? 저예요. 그렇죠. 아침에 네. 하시죠. 저는 지금은 주말 근무로 옮겼는데 한 4년 정도 평일 새벽에 날씨를 전해드렸는데요. 4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5번의 날씨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8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휴일인 오늘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요한나 씨는 좀 12시에 그 날씨는 어떤 거? 12시는 일단 아침 날씨가 어땠는지 정리를 살짝 해준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를 좀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저녁 뉴스는 이제 내일의 전반적인 날씨를 다뤄주고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때는 이제 밤 사이에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상황을 더 추가로 전해주기도 해요. 네. 생방송 전까지도 좀 준비할 게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각자가. 뭐 윤 씨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좀 하시나요? 생방송 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날씨 그 예보 통보문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뭐 3번 내지 4번 정도 나눠서 나오는데 보통 새벽 한 4시 정도에 나오고 또 오전 11시 정도에 나오고 오후 4시 정도에 나와요. 그런데 오뉴스 제가 하는 5시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가 이제 5시 한 반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편이에요. 최대한 정말 예보 통보문을 빠르게 분석해서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높잖아요. 아니 이걸 다 하신다고? 네, 직접 작성을 하거든요. 오늘 전국판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그림 그리고 다 써서 색연필로 직접 색칠을 해서 색칠을 다 하시고요. CG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고 광주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큰 일교차가 정오를 지난 지금 공기가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프닝 클로징까지 다 본인이? 네, 맞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상캐스터가 그냥 1분 정도의 날씨를 기획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통보문이어도 저는 안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개를 가장 먼저 오프닝에 넣을 수도 있고 요한나님은 비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진님은 뭐 다른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서 기상캐스터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원고에 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다 담겨 있어요. 할 게 굉장히 많네요. 바빠요. 진짜 바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아침 네. 시간에는 2시간 뉴스인데 날씨가 5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5번의 날씨 원고가 계속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네. 말도 지금 막 가시거리가 또 바뀌었으니까 또 수정하고 비가 지금 오는 지역이 달라졌으니까 또 수정하고. 그래서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 원고를 수정, 최종. 최종. 아 죄송해요. 원고 다시 들고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수정을 해서 방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거 다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진짜. 맞아요. 네, 저희 풀어는 프롬프터가 없어요? 저희는 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프롬프트가 있으면 방해가 시선이 너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외워서 옆에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들 원고를 직접 작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원고 쓸 때 좀 이렇게 좀 주의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고 쓸 때 날씨가 좋다라는 말을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맑은 날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농사 짓는 분들은 비를 기다리실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대기가 건조해서 또 산불 위험이 높아지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개인적으로는 날씨가 맑은 날이 좋지만 그냥 돌려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곤 해요. 사실 뭐 기상캐스터라는 것이 뉴스로 보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준비를 하시는지. 예. 공채 시험이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기상캐스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공채 시험이 매년 있지는 않고 저희는 또 자리가 날 때, TO가 날 때 이제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수시로.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기상 경력이 필수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 어디서 쌓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광주 KBS, YTN 이렇게 기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입사하게 됩니다. 면접 때는 뭘 물어봐요? 면접 때는 저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동해상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번 해봐라. 중계해봐라. 막 이런 거. 와, 이거 이거는 어려운데?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원고도 작성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네, 저는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해상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해일 때문에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데요. KBS 재난방송과 함께해 주시면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귀에 그냥 쏙쏙 봐. 일단 그리고 갑자기 그냥 모드가 확 전환이 되시네. 이거 안 뽑겠습니까? 뭐 우리 혹시 유진 씨는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뭐 없었어요? 저는 사실 면접장에 가면 자신만의 강점이 꼭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손가락이 정말 길어요. 진짜 길어. 네, 이 마디가 진짜 긴데 이걸 정말 살려야겠다. 네. 나는 제스처를 정말 누구보다 저 끝까지 있는 걸 집을 수 있다는 걸 손을 보여줘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얇으시지? 네, 그래서 정말 인천, 인천, 충남 태안. 대박이다. 저희가 그렇게 딱 가야 돼요. 네. 각자의 또 이런 그 특기라든가 이게 뭔가 있긴 있어야 돼요. KBS 입사하고 난 다음에 너무 제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고 열심히 해야겠다 의욕이 많았는데 입사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맡았던 뉴스가 다 없어진 거예요. 방송사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입이 0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의 현실이구나. 이걸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 직업을 내가 계속 해도 되나? 근데 그래도 나한테 기회 올 거야. 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때 막 공부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힘을 10방울 정도 담아본 MC 배혜지입니다. 20살 때는 노트북도 들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막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다가올 기회를.
올해 3월 이제 뭐 산불, 뭐 이제 8월에 이제 폭우, 뭐 또 흰남노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태풍까지 유독 좀 많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경북 영덕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도심이 마비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저도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11시간 연속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제발 피해 없어라 이런 마음으로 날씨를 전달해 드렸는데 나중에 기사를 접하니까 인명피해도 있고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제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대피하셔라 라고 한마디 더 할 걸. 아니면 시설물 점검 이때 하루라도 더 먼저 말할 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020년 7월 때 장맛비가 너무 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날밤 새서 다 방송하고 집에 딱 왔는데 대전 아파트가 침수돼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나 기상캐스터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책임감이 필요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상 상황들을 앞으로도 겪어 나갈 테니까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날씨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또 마음도 다잡아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조금 잘못했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왜 괜히 이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식의 후회는 좀 늘상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남짓해야 1분 30초인데 그 안에 지나가는 사람도 비 온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하려면 최대한 잘 빚으려고 하죠. 뭐 조사 하나, 어미 하나, CCTV 다 뒤지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전에 CCTV를 조금 더 보고 들어갔더라면 그쪽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들어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에 의해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일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아니 혹시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또 이렇게 뭐 또 보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힘이 날 때라거나. 우리 또 요한나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강하다 느꼈던 게 아침 뉴스 할 때면 약간 보신 분들이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한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오늘도 안나 캐스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느낌.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참 힘받고. 천사시다. 진짜 그런 분들도 복 받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유느님한테 너무 저요? 많은 힘을 받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출근하고 진짜 너무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합정역 5번 출구 안녕하세요. 트롯계 새바람 유산슬입니다. 오셔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상캐스터 배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팬이어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유느님께서 알죠. 그럼요. 뉴스 잘 보고 있어요. 나를 아는구나. 네, 진짜. 그래서 저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눈 뜰 때도 유느님이 보고 계셔 하면서 새벽 뉴스 하는 팀이 막 지쳐 있으면 유느님이 보고 계셔. 힘내 막 이렇게. 저희 뉴스광장 팀이 우리 유느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힘내. 유느님이 보고 계셔.